오정아 씨가 참 정성 들여 최근에 이렇게 영혼을 갈아 넣어서 모신 손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을 빨리 모시고 싶은데 주류 인터뷰는 하셨지만 한국 인터뷰는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른 아침마당에서 좀 선점하고 싶은, 빨리 모시고 싶은 마음에 정말 밤낮으로 연락을 드렸어요. 네, 지난 5년 동안에 이렇게 영혼을 갈아 넣어서 모시고자 하는 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셨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토니상에서 조명으로 상을 받으신 그렇죠. 수상자이십니다. 네. 김한학 씨를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멋진데요. 영광이에요. 아유, 저희가 멋져요.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아이고. 자랑스럽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저희 그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곳에 다시 한번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 당연하죠. 네. 아, 여기 사니까. 예, 아유. 항상. 예. LA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LA에 예. 거주하시면서 브로드웨이 쪽에서 작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제약이 심했을 텐데 그죠. 그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불편하죠. 어. 이제 6시간 이제 비행기에서 자고. 네. 아이고야. 대단하세요. 레드 아이 타고 다니시고. 네, 근데 어. 커뮤트는 아니고요. 네. 일단 이제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하루에 이제 뭐 보통 적게 해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일을 하거든요. 우와. 네. 그러니까 커뮤트는 불가능하고 네. 이제 보통 저도 이제 브로드 뮤지컬 사실 이번이 처음 해본 거예요. 네. 브로드웨이는 전에 하긴 했었는데 네. 연극을 했었고 네. 이제 연극이랑 뮤지컬이랑 또 다르거든요. 스케줄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프로듀서 분들이 그 집을 구해주셔서 한 7주 정도를 있었어요. 뉴욕에서. 와. 뮤지컬로는 처음 도전이셨던데 네. 근데 토니상 아, 그니까요. 조명 디자인상을 받으셨어요. 아이고. 먼저 네. 수상 소감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아니요. 어떠셨는지. 제가 사실 그 수상 소감을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울고 막 이래가지고 무대에서. 이쁘셨어요. 아니에요.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너무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좀 즐기려고 이제 시상식을 즐기고 이제 뭐 몇 번 더 하다 보면 이제 좋은 날이 있겠지 했는데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정말 그 혼이 나간다는 이야. 그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제가, 예. 언지를 못 근데 받았던 내용이었어요. 나미네이션 언지를 안 줘요. 아, 토니는. 그래요? 예. 오. 그럼 그 자리에서 공개가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자리에서 오.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메이저에서 추측을 하는 분야가 보통은 베스트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보터 이제 그 토니 보더스 네. 풀에서 이제 채취를 해서 뉴욕 타임즈에서 막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베스트 뮤지컬은 그래서 추측을 좀 그 사람들이 한다 그래서 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네. 이제 디자인 쪽은 이제 생각도 못했죠. 예. 와, 대단하십니다. 팬들도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너무 진짜 다들 너무 기뻐해주고, 예. 그리고 되게 그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업을 할 때 보통 이제 워낙 그 컬래버레이티브한 작업이니까 제가 하는 쪽이 협업이니까 누구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떨지 거의 결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약간 왜냐면 시간도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고 네. 이러니까 이게 어떠련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웃사이더 그 제가 한 공연 자체가 데뷔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야. 그 캐스트도 데뷔가 굉장히 많고 감독도 이번 브로드웨이 뮤지컬 처음 해보는 감독이었고 네. 저도 그 감독과 처음 일해보는 거였고 네. 이래서 굉장히 약간 like what is it gonna be 막 이런 네. 느낌으로 갔는데 네. 너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상까지 받으니까 진짜 체리 온 탑이었던
컨셉이죠, 약간. 와, 그럼 뭐 대단하네요. 처음 협업을 해보셨다 그러지만 네. 결이 비슷한 분들끼리 워낙 내공이 깊은 분들이 선수들끼리 만나서 하는 작업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겠죠. 아이고, 아니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받으신 상이 조명 디자인 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상인데요. 네. 뉴욕 타임즈에서 김하나 씨를 소개하면서 네. 무대를 관통하는 빗줄기를 보내서 장면에 활력을 부여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명과는 좀 다른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네, 하시는 맞아요. 일이 맞아요. 어떤 분야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하는 일은 사실 프로젝션 디자인이라고 영상 혹은 그러니까 프로젝터나 LED 판이나 뭐 그러니까 무대 뒤에 있는 이제 영상 레이어를 네. 사용하는 분야인데요. 네. 이제 그 보통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있어요. 네. 프로젝터를 쓸 때도 있고 요즘은 이제 LED 월을 쓸 때도 있고 혹은 뭐 TV를 쓸 때도 있고 모니터를 쓸 때도 있고 약간 이렇게 되게 종류가 다른데 토니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아직 프로젝션 디자인 카테고리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근데 이제 조명이랑 그래서 제가 코 노미네이션 된 이유는 이 아웃사이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아날로그 감성으로 가자는 컨셉이 굉장히 강했어요. 아. 그래서 최첨단 약간 이런 느낌을 주기 싫어서 네. 네. 이제 LED 월 같은 거를 하지 말자라고 이제 일단 결정을 하고 네.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매핑, 그러니까 세트도 다 나무판 이런 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스크린 이런 게 전혀 없고 거기다가 그럼 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네. 영상을 입히는 건데 네. 그 입혀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조명과 비슷하고 네. 네. 왜냐면은 빛을 사용하니까 그렇죠. 프로젝터가 빛이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네. 이제 그리고 제가 쓴 이미지도 굉장히 abstract, 그러니까 추상적이었고 네. 이래서 사람들이 조명이랑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리고 또 특이했던 거는 이번엔 제가 그 바닥에 썼거든요. 네. 프로젝션을. 네. 근데 이제 바닥에 프로젝션을 쏘는 분 그게 이제 뭐 굉장히 특이한 건 아니에요. 많이들 하는데 바닥에 쏘게 될 때 조명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왜냐면 사람 몸에 지나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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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복잡한 그 시스템을 네.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정작 공연이 시작됐을 땐 네. 그거를 컴퓨터가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합니까? 컴퓨터가 해요. 컴퓨터가 네, 해야죠. 플레이백 그렇죠. 시스템이라고 이제 네. 그걸 이제 사람과 컴퓨터가 동시에 하죠. 왜냐면 스테이지 매니저가 콜링이라 그래서 큐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큐를 이제 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시스템이 받아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네. 플레이를 하는 거죠. 매번 볼 때마다 그게 궁금했어요. 예. 저게 사람이 하는 건지 기계가 예. 하는 건지. 네. 물론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놨으니까 움직이겠지만 맞아요. 네, 너무 정교하게 움직이니까 네. 그때마다 깜짝깜짝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큐를 주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배우들이 미리 연습을 할 때도 그 네. 조명 아래에서 연습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프로젝션 안에서 연습을 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네. 이제 큐잉을 하는 이유가 이제 공연 예술 같은 경우는 매번 다르잖아요. 그 페이싱이.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공연을 하니까 네. 앞에서 그 사람들 스피드에 맞춰서 큐를 하는 거예요. 스테이지 매니저가 백스테이지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일일이 디렉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사실 영화도 조금 했었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픽도 했었고 여러 가지 분야를 조금 했었는데 네. 공연 예술 쪽에 빠진 이유가 항상 사람 중심이에요. 네, 생방송이 재밌듯이 네. 네, 항상 이제 그 사람 중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타이밍도 다르고 매번 볼 때마다 조금씩 뭔가 다르고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김하나 씨는 작품을 위해서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네. 그다음에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는 더 이상 관여를 안 하셔도 돼요? 뒤로 빠지셔도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오프닝 다음엔 떠나요. 그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몇 달 동안이라도 있고. 작업을 하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끝나면 또 빠지시고 네. 다음 프로젝트로 가시고 네. 그런 역할이시군요. 네, 원래 맞아요. 선수는요. 네. 네, 그 전까지 혼을 갈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맡기는 거죠. 네, 그냥 다른 스타일의 선수죠. 이제 그 캐스트가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러닝을 하는 거는 선수가
배우들이랑 이제 그렇지. 스테이지 매니저분들이 그렇죠. 이제 쇼를 만들어 나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작업하시는 동안에 그 과정들은 좀 변화가 있나요? 한번 생각하시면 계속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변화가 많아요. 변화가 많아요. 많아요. 무대 네. 올려보면 좀 다르군요. 많이 항상 달라요. 그리고 항상 달라요. 그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그 모든 요소가 만났을 때 그 하는 이펙트가 항상 달라요. 왜냐면 제가 하는 분야는 이제 영상이니까 스토리보드를 보통 하거나 혹은 이제 조금 미리 준비를 조금 어느 정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상상했던 거랑 이제 그 위에서 액션이랑 뭐 조명, 사운드 이렇게 다 같이 어우러졌을 때 온 느낌이 항상 달라서 거기서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플랜 B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네요. 그쵸. 혹은 플랜 B를 갖고 있어도 그거랑 그래도 또 아예 또 다르게 변수가 생기는 예, 거고. 그럴 때도 있어요. 네. 순발력이 상당히 뛰어난 작업이 순발력을 무척이나 필요로 하는 작업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요. 순발력도 순발력이고요. 근데 순발력보다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네.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네. 머리에 날이 서게 되면은 네, 그렇죠.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협업인 거를 확실히 딱 그러니까 협업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렇죠. 제가 좋다고 이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 모두가 이제 다 같이 생각했을 때 말이 돼야지 가능하니까. 그 소위 네. 컴프로마이스를 하는 거니까. 맞아요. 네. 카메라를 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으시거나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카메라 공부를 막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네. 정말 중요한 건 조명이더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70%를 차지한다 이런 네. 얘기를 하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빛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빛에 따라서 느낌이 너무 달라지나 보죠? 예, 그리고 그 빛이 감정을 이제 이렇게 맞아요. 건드리는 뭔가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도 취미로 사진을 즐깁니다만 네. 존경하는 사진 작가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은 결국은 빛을 깎아내는 예술이라고. 멋있는 말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저 감독님 모시면서 네. 그 감독님이 갖고 계시는 그 빛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도 참 궁금해서.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궁금한 몇 가지 질문 한 세 가지를 일단 그냥 직접적으로 여쭤볼 텐데. 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처음부터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시작하신 방향은 다른 방향이었지만 네. 결국은 또 여기로 정착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오시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역할을 맡게 되신 건가요? 되게 구비구비. 그래서 네. 막 고등학교 때는 심지어 미술은 항상 좋아했었는데 네. 제가 그림 그리는 걸 항상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뭔가 먹고 살 걱정을 했었어서 그렇게 조숙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대는 가지 말아야지 이랬다가 네. 결국은 너무 하고 싶어져서 이제 네. 고3 때 이제 친구들이 막 학원을 다니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부모님한테 울다가 부모님이 이제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대개는 그런 경우에 쫓겨나는데. 아니요, 저는 좀 운이 좋아서 아버님이 좀 이쪽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미대를 서울대미대 시각 디자인 전공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그랬는데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공간을 쓰는 작업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학부 있을 때 제가 빠졌던 건 이제 그 편집 디자인 쪽이나 이쪽에 좀 북 디자인 이런 게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네. 그렇게 느꼈던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문학을 좋아했어서 네. 그 책이라는 그 자체 책을 뭔가 비주얼로 입힌다는 거에 되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창 빠지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생각은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이거를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구나 이 생각이 이걸 배웠고 두 번째 생각은 좀 작다. 그러니까 종이 그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스케일이 네. 조금 약간 휴먼 스케일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영화 쪽에 항상 영화를 좀 가까이 하고
찍고 살았어요. 왜냐면 아버님이 영화 쪽이셔서. 네, 유명하시죠. 네. 유명은 잘 모르겠고. 찾아보시면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빠가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는 게 있다. 네가 공간 쪽에 관심이 있으면 네. 공간과 이제 제가 그때 관심 있었던 게 공간과 문학이니까 스토리텔링을 도와주는 그런 분야가 이제 영화 비주얼을 디자인하는 그런 분야가 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그런 개념이 생소했어서 딱이네. 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진짜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미국의 UCLA 그 시닉 디자인으로 이제 MFA를 왔어요. 네. 이제 세트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서.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이 연극 쪽 그렇죠. 연극과 영화 둘 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와서 해보니까 제가 관심 있었던 게 연극이더라고요. 네. 왜냐면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이 줄리 테이머나 구로사와 아키라 이런 쪽인데 굉장히 티에트리컬한 되게 연극적인 영화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연극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연극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감성이. 단지 영상만 입혔을 뿐이지. 맞아요. 그게 영상에 담긴 거죠. 그렇죠. 연극적인 감성이 영상에 담겨 그렇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연극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때 이제 좀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서 영화를 시도해봤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세트를 했는데 세트가 저한테는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뭔가 저는 막 계속 변했으면 좋겠는데 영화처럼 세트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버젯이 굉장히 많지 않은 이상은. 그렇죠. 그때 이제 프로젝션 디자인 그 게스트 렉처 프로그램을 한번 들었다가 내가 학부 때 했던 거랑 좀 접목을 시키면 좀 말이 되는 것 같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프로젝션을 시작했던 거예요. 네. 엄청 길죠. 아니에요. 길지만 다 안배가 되어 있었던 과정이네요. 조금 근데 저희 분야가 특히 좀 신생 분야라고 하긴 이제는 민망할 정도로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렇죠. 많이 쓰이죠. 다른 세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신생이에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도 다 저처럼 다른 걸 하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으로 그게 대세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뭐 하도 많이들 이제 많이 그런 쓰죠. 쪽에 관심을 갖고 어답팅을 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UCLA에서 공부하다가 어떻게 브로드웨이까지 그럼 가셨어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래서 저도 막 그때 벅차서 울었던 게 막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조금 정말 약간 막연하게 생각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멀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긴 약간 살짝 넘사벽 같은 느낌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졸업하고 계속 일을 하다가 여기 LA에서 했던 공연 굉장히 작은 공연 엄청 고생하면서 했던 공연 감독이 뉴욕 출신이셨어요. 뉴욕에 활동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그 퍼블릭 티어터라고 뉴욕에 제가 굉장히 해밀턴이 시작했던 유명한 유서 깊은 유서 깊은 그런 극장인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그 극장을 엄청 막 꿈의 극장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몇 년이지? 한 몇 년 전이에요. 코비드 전. 2018년. 그분이 저를 불러주셔서 그때는 이제 조금 아웃 오브 타운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우징을 다 해주진 않았고 저한테 어느 정도 이제 뭐 이 정도 버젯을 줄 수 있다 너한테 너가 알아서 해라 이래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친구한테 그 정도 돈을 주고 이제 그냥 좀 쪽박살이처럼 하면서 그때 이제 뉴욕에서 한 번 처음으로 했어요 공연을.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또 그거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이제 알게 되고 이러면서 뉴욕에서 조금씩 하다가 어찌 이제 아름아름으로 이제 브로드웨이 처음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플레이를 또 하게 되고 어찌 수준이 아닐 것 같은데 엄청 잘하지 않은 이상 그 바닥에 계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 어찌 아름아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귀에는 어찌 아름아름 하면서 죽을 만큼 열심히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내가 지금 이거 가는 길이 맞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사는 걸 걱정하셨다는데 이게 돈 되는 일이 아니거든. 이게 쪽박살을 하면서 지금 이게 과연 내 인생이 이걸로 풀릴 수 있을까 가늠할 수 없는 막막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막막함이 처음 한 3년은 진짜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졸업하고 한 3년은 그래서 제가 계속 딴 걸 시도해봤거든요. 영화 쪽은 좀 더 재정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 재정적으로 편해요, 연극보다. 거기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도. 네, 그리고 약간 그 페이 스케일 자체가 조금 그렇죠, 괜찮아서. 그렇죠. 그래서 막 그것도 시도해보고 이랬는데 결국은 좀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연극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계속 딴 걸 시도해봤다가 나쁜 사람들 보고 약간 이러면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약간 이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이걸 해야지 막 이렇게 계속 했다기보다는 딴 걸 계속 해보다가 이거 말고 이러면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딴 거 뭐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쉴 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연극을 하면서. 예. 내 마음이 편한 곳은 여기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계속 뭔가 rural elimination으로 해서 남은 거지 이렇게 막 이거를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아. 죽기 살기로 덤빈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계속 딴 생각을 한 처음 3년에서 5년 사이는 계속 딴 생각을 했어요. 네. 딴 걸 뭘 해봐야 되지? 뭘 해봐야 되지? 근데 계속 해봐도 조금 이제는 조금 이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막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가르치기도 좀 양심이 좀 그렇고 약간 막 그런 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안 하고 저건 안 되겠다 안 하고 이러다가 이제 연극이 남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네.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사는 게 걱정이시라 그러더니 그래서 미술 안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시각 디자인 전공하시고. 맞아요. 네, 여러 예술 영역 가운데서 연극이 제일 배고프잖아요. 근데 결국은 거기로 다 가시고. 예, 연극이 근데 이 얘기를 참 저도 이제 먼 훗날에 제가 좀 더 일을 해보고 이제 아직은 제가 막 가르칠 깜냥이 된다 이 생각이 아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먼 훗날에 이제 진짜로 조금 자신감이 좀 더 생기고 이랬을 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진짜 좀 버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 5년 지나면 이제 먹고 살만 해요. 미국에서는. 네. 예, 한국에서는 어떨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일을 안 해봐서. 현장에서 일하시기에 브로드웨이 안에서 활동하는 한국계는 많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린다조 씨랑 지윤창 씨가 있거든요. 린다조님은 이번에 의상 받으셨고, 네. 근데 린다조님은 워낙 레전드세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원래 그 노미네이트 되면은 배지를 주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이제 올해가 처음이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파티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네. 이제 노미니들만 초대되는. 네. 린다조님은 이제 자켓에 배지가 막 7개 막 이런 거. 멋지다. 엄청 멋있어요. 후보에 7, 8번 올랐다 이게 나오는 거구나. 더 될지도 몰라요. 되게 굉장히 원래 저는 학교 있을 때부터 이름을 들었었고 장지훈 씨도 굉장히 많이 노미네이트 되셨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지금 이제 막 올라가실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후보가 되신 분들은 이제 지윤 씨, 린다 씨, 저 이렇게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야에서 이제 하시는 한국 분들이 많고 학교에 계신 분들도 많고 이미 일하신 지 꽤 되신 저 정도 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만간 섭렵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다. 그다지 벽이 높은 건 아니다. 넘사벽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넘사벽은 넘사벽이죠. 넘사벽은 넘사벽인데 그 넘사벽을 설립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한인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K-팝이 빌보드 쓸어버리듯이 맞아요. 이제는 바로 그런 연극 뮤지컬계도 한인분들께서 그 중요한 자리를 꿰차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같은 길을 공부하고 싶은 그리고 또 혹은 그쪽으로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뭐 몇 년 정도는 꾸준히 해봐라라는 조언 말고 또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참조로 이 말씀 왜 여쭤보냐면요. 네. 여기 한인 2세나 3세 중에서 네.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1세인 우리 엄마 아빠들은 네. 그게 참 막연한 길이거든요. 네. 돈도 안 되고. 네. 잘 되면 되겠지만 네. 그 전까지는 참 배고플 텐데 네. 그렇게 기약이 없는 막막한 길로 애가 뭘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 저 자리하신 김에 네. 그런 일을 하겠다는 청소년들보다 네. 2세나 3세보다 우리 네. 엄마 아빠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셔요. 아니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섭외 받았을 때 네. 너무 나오고 싶었던 게 그 이유가 크기도 해요. 아 그래,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주세요. 왜냐면은 저도 굶을 줄 알았는데 네. 굶지 않을 수 있어요. 꿀 정보입니다. 어. 근데 힘들긴 한 것 같긴 해요. 음. 초반에 힘든데 근데 그거 힘든 거를 사실 버티면은 사실 좋은 순간이 오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거를 버틸 정도로 좋아하긴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재밌어라기보다는 뭐 다른 게 싫었던 거지만 그 정도로 다른 게 싫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빠가 예술 쪽에 있어서 네. 그게 되게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 복이 크셨죠. 예, 왜냐면은 아빠도 많이 배고프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조금 이제 그게 좀 해결이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직접 해보지 않고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울지 저도 되게 상상이 돼요. 되게는 이제 그 아빠 엄마께서 그런 쪽에 계셨으면 네. 자제분들은 웬만하면 피해가게 하려고 그러시는데. 네. 근데 아빠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영화를.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가 제가 연극을 그 정도로 좋아한다고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희열이 뭔지를 아버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아빠는 정말 순수 사랑 막 이런 분이세요. 이야. 근데 저희 엄마는 이쪽이 아니셔서 이제 엄마가 좀 더 현실적이시고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셨죠, 엄마는. 근데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그 정도로 좋아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좋아한다면 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이라는 게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막 뭐 일을 그냥 취미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일을 진짜 일로 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렇죠. 뭘 하든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혹은 자기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대개들 그러잖아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하면 좋고 이거 하면은 참 그 편한데 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그리고 네, 무엇보다 맞아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일인지 맞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갈등은 아마 우리 감독님한테도 계셨을 것 같은데. 많았죠. 네. 항상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손이상 받으신 분께서 그게 있다고. 아니요. 네. 근데 시도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을 때 시도를 해보면 내가 이거 별로 잘 못하는구나. 이것도 빨리 깨닫게 되고 그럼 포기도 빨리 되고. 그렇죠. 왜냐면 제가 정말 꿈이 되게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만화 그리고 싶었었고.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막 중학교 때는 막 만화 좀 그려서 좀 혼자 막 친구들한테 돌려보기도 하고 네. 이러다가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깨닫고 빨리 접고 약간. 근데 그거를 조금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막 시도를 안 해봤으면 계속 상상을 하게 되면 그걸 안 해보기 전까지는 환상이 안 깨지거든요. 미련이 남죠. 미련이 남아요. 제가 이 영화도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해보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때 좀 깨진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영화를 해볼까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기사에서 본 아버님의 성함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요.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홍준 한국영상자료 원장님이십니다. 홍자 준자 쓰십니다. 네. 장밋빛 인생 영화를 연출하셨는데요. 아버님께서 힘든 시절도 있었다고 하지만 크게 지지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프로젝션 디자이너를 소개하시고 그 길로 가고 있는 딸을 보시면서 이번에 어떤 말씀 주셨나요? 특히 수상했다는 소식을 아마 제일 먼저 알리셨을 텐데 그때의 반응.
너무 좋아하시죠? 자랑스러워하시죠? 네, 조금 좀 너무 심하다. 약간 너무 팔불출이다. 약간 이런 정도로 네.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뿌듯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그러게요. 네. 가족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지금 남편분께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할 텐데 맞아요. 지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반응이신지. 너무 자랑스러워해주고 이래서 고맙고 약간 덜 억울하대요. 덜 억울하다는 의미는? 그게 그러니까 사실 되게 힘들어요. 배우자로서 힘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고 이제 그 뉴욕처럼 이렇게 오래 있을 때는 와서 같이 있고 이랬지만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극장에서 살다시피 그렇죠. 하니까 집이 그렇게 상관이 없지만 집이 아닌 이거 저희 남편은 집에서 일하거든요. 네. 되게 불편했을 텐데 사실 굉장히 잘 참고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저를 믿고 해준 건데 다른 사람들도 그걸 봤다는 게 이제 덜 억울하대요. 재밌는 반응이에요. 근데 진짜 김하나 씨 이번에 섭외하면서 제가 연락 드릴 때마다 참 연락이 안 되면서 밤 10시가 돼야지만 통화가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작업 중이시죠? 그렇게 늦게까지 작업하는 분야예요, 이 일은? 저희가 늦게 시작해서 늦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시작을 한 오후 12시, 1시 정도 해서 밤 10시 정도에. 우와. 네. 체력전이네요. 그쵸. 근데 그거를 맨날 막 미친 듯이 하진 않고요. 보통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조금 스케일이 작은 쇼 같은 경우는 한 며칠 정도 그 정도 하고. 네. 이번에 수상작인 아웃사이더즈는 언제까지 저희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지금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고 있고요. 뉴욕에 계신 분들은 꼭 예약하시고 가서 한번 보셔요. 예술이랍니다. 그 조명 빛이 예술이라고 해요. 진짜. 그래서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 그게 브로드웨이 그 커머셜 뮤지컬 같은 경우는 오픈런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티켓이 팔릴 흥행이 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내년 1월까지 티켓이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뭐 두고 봐야죠. 근데 일단 그 1월까지는 이제 개런티 된 상태고 이제 그 뒤에 더 오랫동안 할 수도 있고. 이거 캐치 정도로 오래 가게 합시다. 어떻게 많이들 보러 가셔서. 뉴욕 가시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듣고 계신 텐데 뉴욕 가면 브로드웨이 한번 보는 게 또 우리의 또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웃사이더즈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분야 프로젝션 디자이너라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신지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방향.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실 만한 바탕은 깔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제가 사실 그 퍼블릭 아트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연극 외에도 사실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그 공연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이제 많이 쓰이거든요. 설치 미술에도 많이 쓰이고 저는 사실 제가 그 너무 영광스럽고 반가웠던 이유가 이 상황이 사실 다른 것도 많이 해요. 설치 미술도 하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영상을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분야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막 뭔가 공연 예술의 탑 이렇게 올라가 그런 이래서 제가 상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획은 이제 계속 제가 실제로 끌리는 작업 위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조금 이걸 계기로 제가 바라고 기원하는 거는 이제 가끔은 이제 보통 예술을 하게 되면 다들 이제 하기 싫은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더 제가 실제로 좋아하는 주제, 이제 한국 분들과도 작업을 더 많이 하고 싶고 왜냐면 사실 지금 그 공연 예술 쪽에 관심이
많이 팔로우를 안 하시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한국 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지금. 그 극작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래서 그쪽 이제 분들이랑 더 제가 일하고 싶은 분들이랑 좀 더 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좀 설치 미술 쪽도 계속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좀 얘기되고 있는 공연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더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 감독님이 토니상 받으셨다는 말씀 들었을 때 네. 비주얼 아트가 예전에 작고하신 백남준 선생님 이후로 뭐가 이렇게 맞아요. 특별하게 세계적으로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조금 아쉬웠는데 저는 김 감독님께서 네. 그 아쉬움을 풀어주실 만한 분이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거야말로 정말 백남준 선생님 진짜 저의 영웅이시죠.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네. 영웅이시고. 네. 하우젠 월스에서 그렇게 그냥 거기 디렉터 분들이 푹 빠져갖고는 백남준 네. 선생님 모시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네. 앞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려도 우리 김 감독님께서 시간이 없어요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를 누비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응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네. 아까 끝으로. 아빠 엄마한테 전해주셨던 감독님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 네. 카프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재능은 있다. 네. 하지만 그 재능이 이끄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가 없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그 용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2세들에게 네. 믿고 박수로 보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네. 틀림없이 우리 김 감독님이 이뤄내신 쾌거를 그들도 맞아요.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기를 하게 돼도 본인이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본인이 만약에 포기가 안 된다면 뭔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믿고 기다려 보시죠, 우리 엄마 아빠들. 당신들의 자녀분들이 그러시다면. 이번에 바쁘셨을 텐데 저희 네. 아침마당과 시간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특별히 재밌었어요.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해요. 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아침마당에 내는 소리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